안녕하세요. 언제나 열정적인 하필수학입니다. 자, 이번엔 진성고등학교 2023년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성고등학교는 매년 23문제가 출제가 되었던 학교이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이번 시험 문제는 하 난이도가 6개, 중 난이도가 13개, 상 레벨이 4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하 레벨이 6개, 중상 레벨 합쳐서 17문제. 전형적인 진성고등학교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연도와 비교했을 때 특별하게 쉬웠다, 어려웠다라고 말하지 않고 지난 연도와 비슷하게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레벨 문제를 보게 되면은 수열에서 두 문제가 나오게 됐고요. 삼각함수, 즉 도형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문제 수를 보면은 삼각함수의 활용에서 8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수열에서 15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비중적으로 봤을 때 삼각함수에서 조금 문제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수열이 메인이었던 걸로 보이고 있었는데, 그래서 삼각함수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면서 도형 문제에서 접근을 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문제가 조금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조금 주요했던 문제를 가볍게 스케치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객관식 11번 문제인데, 수능 특강 레벨 3에서 나왔던 문제랑 거의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특강 변형 문제로 문제를 풀었던 것보다 한 번 더 꼬아내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사실 쉽게 풀리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목해서 보셔야 될 점은 이걸 어떻게 푸는지를 보는 그 과정을 보시는 게 아니라 객관식 11번이라는 요 포인트, 그리고 수능 특강에서 레벨 3라는 요 포인트를 보셔야 됩니다. 수능 특강이라는 책은 레벨 1, 레벨 2, 레벨 3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레벨 1은 기본 개념을 묻는 거고, 레벨 3는 그 단원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를 물어보는 건데, 수능 특강 레벨 3의 변형 문제가 11번에 나왔다. 이때부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체감적인 난이도가 높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객관식 15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도 여기서 수능 특강 레벨 3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거의 변형은 없이 그대로 출제가 된 걸로 보입니다. 자, 객관식 18번도 보면은 이제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인데, 삼각함수의 활용, 제가 아까 전 앞에서 삼각형의 활용 단원을 더형 문제로 제가 칩을 했죠. 얘는 사인, 코사인 문제가 아니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더형을 물어보는 게임입니다. 더형을 물어보는 게임이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닮음 혹은 특수각 혹은 피타고라스 그런 것들을 사실 가장 기본 베이스로 깔아놓고 거기다 플러스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맞는데, 대부분 친구들은 요 과정을 생략을 해버린 채 이걸로만 접근을 하려는 경향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더 헤비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충분히 도형적인 성질을 다 쓰고 거기에서 필요하면 이런 성질들을 쓰는 거지 이것만 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내신 대비를 할 때마다 아이들한테 삼각함수의 활용은 도형 문제야. 너희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모든 도형적인 지식을 다 끌어와야 돼 라고 말하기 때문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만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은 어렵게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음번 19번 문제도 사실 이 문제는 많이 유명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공부를 어느 정도 했던 친구들이라면은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 문제를 거의 외우고 있을 정도로 문제가 그래서 내신 기출에도 자주 등장하는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는 사실 복잡하지 않지만 대부분 친구들은 심플하게 문제를 풀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결론적인 총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난이도가 높은 학교 시험 문제 같은 경우 진성고라든가 광북고, 소화고 등처럼 난이도가 높은 학교 시험 문제인 경우는 제가 문제가 쉬웠다, 어려웠다라고 쉽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인 기본기가 탄탄하고 수학적인 자신감이 뛰어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어느 정도 변형이 되어도 문제를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있는 친구들이라 한다면 당연히 그 다음 레벨들로 넘어가는 게 되게 수월한데, 생각보다 이 경지에 올라 있는 친구들이, 기본기 탄탄하고 자신감 있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친구들은 문제 하나하나를 거의 외워가면서 문제를 풀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풀어야 돼. 진성고등학교는 1학년이든 2학년이든 간에 학교 프린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능 특강도 마찬가지죠.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원, 수투, 미적분, 확통 등 나오는 학교 시험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교재는 무조건 수능 특강입니다. 수능 특강을 풀고 수능 특강의 변형 문제도까지 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유사 문제까지 풀어서 연습을 해야지만 아이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응수하게 풀 수 있는지를 할 수 있는데, 수학적인 기본기가 부족한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문제를 하나하나 외울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특강의 레벨 3에 나왔던 문제를 아이들이 해석할 수 있을까? 과연 그 문제에서 출제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했는지를 해석할 수 있을까? 그런 경지에 오르지 못하면 진짜 고통스럽게 문제를 하나하나 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도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어떻게 변형을 합니까? 당연히 못하죠.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기본기가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 레벨이 저희 정해져 있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내신 대비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점수를 만들어 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험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아이들한테 그 코어 힘을 높여주기 위한 반복 학습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진성고등학교에서 최시점대를 기준으로 해서 최시점을 넘긴 친구와 아닌 친구들, 그 점수를 단정 짓기가 좀 쉽지 않겠지만, 왜냐면 시험 당일의 컨디션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 실력적으로 최시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심화 문제를 풀 게 아니라 조금 더 단단한 기본기를 가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